네, 이제 1교시에서 첫째 건강을 이야기했고, 둘째 이제 독서 항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셋째로 가겠습니다. 대학생,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생활이죠.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셋째를 가면은 내가 만일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나는 셋째로 좋은 우인이라는 건 벗우자에 사람 인자를 써서 우리 요즘 편하게 쓰는 말은 친구예요. 친구. 좋은 친구를 얻고 아름다운 우정을 맺는데 노력하겠다. 그래서 친구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뭐 유치원 친구도 있고 동네 친구도 있고 학교 친구도 있고 사회 친구도 있고 뭐 이웃의 친구도 있고 참 많죠. 그런데 특별히 선생님이 대학생 때에 좋은 친구를 하나 얻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 이곳에서 좋은 친구 하나 얻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도 출석 부를 때도 우리 그 오프라인 할 때 뭐 30명 있다. 그러면 30명하고 다 친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들한테 얕게 살아라 이런 말 쓰거든요. 얕게 사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남을 힘들게 하고 뭐 어렵게 하는 거는 그건 정말 나쁘겠지만, 얕게라는 거는 30명 다 친구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친구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인물을 선생님이 나눠주셨을 때 내 거 하나 받아줄 수 있는 친구 하나, 이런 거 정말 저는 사회생활 하는데도 필요하죠. 얕게 살으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풍광이지만, 우리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질 때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출석부에서 아무나 하나 이렇게 제가 지적해서 거기 좀 읽어보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글을 읽으면 좀 전체 분위기가 잦아들래나 했는데, 여전히 조금 뭐 축제라든지 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걸로 안정이 안 돼서, 그럼 그만 읽고 다른 사람 한 번 더 읽어보지요 하고 다른 사람 한 번쯤 이렇게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계속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제 그만 읽고 다른 친구 읽으라고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저 만나러 오세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예민하게 생기지도 않고 그저 그냥 적당히 이런 사람이라 뭐 무슨 신통력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출석부에서 그냥 한 사람 지적하고 또 한 사람 지적을 했는데 그 친구가 대리 대답을 받아갖고 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정말 강의실에서는 어떤 형태도 정말 다 용서받고 다시 잘해보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괜찮고 애교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봤던 것이, 여기 친구가 이런 역할도 다 해줬구나.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면서 강의실에 있었던 체험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좋은 친구 하나 얻는 것도 대학생 시절에 필요하다. 왜냐? 대학생은 어떤 과에서 전공, 관심사가 같은 걸 가지고 만나게 되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할 때 좀 더 바깥에서 다른 형태로 만나는 친구보다는 일생을 같이 갈 수 있는 전공, 사회적인 면이나 전공적인 면이나 인생적인 면이나 대학생 때 만났기 때문에 정말 또 다른 의미의 친구를 하나 얻는 것도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생 때 제가 그래서 좋은 친구 하나 얻고, 그 다음에 좋은 스승, 일생을 정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선생 하나 이렇게 만들면은 나는 좋겠다, 이렇게 신입생 OT에 가서 꼭 얘기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 역시 선생님도 대학생 때 좋은 친구, 아름다운 우정을 하나 만들어라. 우정은 역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귀한 감정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고, 우인이라는 거는 이제 우인, 친구예요. 친구.
중마의 벗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동네에서 막 그냥 꾀벗고 같이 장난치고 놀고 그러던 친구부터 노령, 늙어서 서로 말동무 해주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혹은 한 사회인으로서 가지지 않으려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가져서 반드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이 영문과 선생님의 문장이라 이중 삼중으로 막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가족도 물론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또 가족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친구도 꼭 대학생 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20대의 학생이면 아직도 어렸을 때의 순진을 잃지 아니하고 이해 타산은 아직 사전 가운데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대학생 때 캠퍼스에서 교실에서 만난 친구는 뭐 이해 타산을 앞에 두고 만나는 거 아니죠. 이 사람 사귀면 사업이 잘 되겠다, 못 되겠다, 내가 손해다, 아니다. 그런 마음 없이 정말 어렸을 때의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사귈 수 있는 친구인지라 서로 의기가 투합하면 하루아침에도 10년의 교의도 10년 이상 된 사귐이라는 한자 말입니다. 사귐을 찾을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캠퍼스, 교실, 강의실에서 만난 친구는 전혀 차원이 다른 형태의 그런 우정, 사귐을 맺을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나는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일생의 반려가 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반려라는 거는 짝꿍, 짝려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생의 반려라고 하면 무슨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럴 때 반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그런 의미에 국한시키지 않고 일생 함께 갈 수 있는 정말 중마고 어려서부터 정말 꾀벗고 놀던 친구 이상의 의미, 그리고 이제 일생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충실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우인을 얻는데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선생님 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내가 대학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40대쯤 나한테 친구가 있나 했을 때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쓴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역시 수필은 솔직하게 자기 고백적이고 또 정말 내가 뒤돌아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까지도 고백하는 형태로 글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항하라는 사람, 그러면 영한사전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영문과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사람인데도 나도 정말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있나 이랬을 때 내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제적인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일생을 함께 갈 수 있는 짝이 될 만한 충실하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친구 하나 얻는데 정말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것이 대학생 시절에 딱 좋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지금 물론 학과 공부도 과에 따라서는 조금씩 대면 수업으로 실습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긴 하지만 강의실에서 이렇게 얼굴 보고 만나고 하는 것만큼의 정서는 지금 교감이 안 되고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 그 시절에 내가 그 학과에 같이 다니면서 2년, 3년 혹은 심화과정 그 이상의 세월을 보냈다는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의미를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대학생 같은 지금은 여러분들 나이를 초월해서 엄마 학생이면 어떻고 정말 딸 정도 나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어떤 전공을 놓고 거기에서 나이를 초월할 수 있는 좋은 친구, 우정 하나 맺는 것도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복 학습하듯이 첫째는 건강 생각하시고 둘째는 감각, 정서를 일깨우기 위해서 독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세 번째는 좋은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참 시작이 재미있어요. 이제 셋째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여기는 넷째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정을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하는 것은 다음에 내가 만일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넷째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넷째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항목으로 단어가 나와요. 아, 정말 우리 대학생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없을 리가 없죠.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정말 이중 삼중의 부정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실에서 지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손 들으세요. 정말 우리 드라마 제목도 있지만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유죄, 죄인이다. 남의 물건을 훔쳐온 것이 죄인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죄인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항목에서 다 유효하고 다 해야만 하는 뭐 사랑을 해서 뭐 결혼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것. 요즘에는 이제 사랑의 대상이 또 많이 넓혀지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가장 순진하고 순수하고 가장 이해타산이 적은 대학생 시절에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저는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자꾸 죄송해요. 전에 이야기를 해서 무슨 과 학생, 유아교육과 학생 뭐 10명 또 뭐 무슨 전기과 학생, 남학생 10명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캠퍼스에 있는 저쪽 한쪽 어느 벤치를 지적해주고 그 벤치에서 10명이 만나서 유치한 것 같지만 미팅하고 와서 미팅 보고서 쓰는 것이 다음 학기, 다음 주 레포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시간을 중간 시험 끝나고 나서 시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과 학생도 만나고 저과 학생도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강의실에서도 교양이니까 이제 여러 과 학생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항상 제가 9층, 연구실이 9층에 있었기 때문에 9층 901호에서 강의를 하는데 언젠가는 강의가 끝났는데 한 학생이 나가지를 않고 또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학생 강의 끝났잖아. 왜 이제 다른 과 학생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살그머니 와가지고 항상 끝나고 나가고 이럴 때 보면 다음번에 들어오는 어떤 여학생이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의 학과 학번 좀 가르쳐 줄 수 없느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얼마든지 이러고 이제 소개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세 번째 우정, 친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 연인. 자, 대학생의 사랑이 없을 리가 없다. 그래, 만일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열렬한 사랑을 하겠다. 사랑은 인생의 왕관이요. 20대, 20 청춘은 인생의 왕자다. 왕관은 남성, 여성 다 공히 쓸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의 왕자다 했지만 인생의 정말 공주다. 인생의 최고의 절정 시기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남성, 여성이기보다 20대의 청춘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이제 우리 2부 대학생 개인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60대 대학생도 물론 제가 만났죠. 60대 대학생이 제가 40대 때 명지인의 엄마 이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판을 만들어 준 적도 있는데 60대 대학생은 대학생이니까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말했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는 것이 대학생이라고 했을 때 대학생은 20대 청춘이다. 인생에서 가장 절정기, 모든 것이 더 가능한 시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20대 청춘의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열렬한 표현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정말 지독한 사랑의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결과론적으로 사랑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는 동안에 얼마나 충실했던가 얼마나 모든 것을 다 바쳤던가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결과를 채우고도 남는다 할 정도로 함께 하는 동안에 더 이상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깨끗하고 아름답고 열렬한 그런 표현을 통한 사랑. 그래서 이제
참 재미있는, 제가 여기 큰 따옴표로 표현을 했죠.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글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내 말이 아닌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가져올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영문학자인지라 이 셰익스피어의 어느 그 희곡의 대사를 가져온 거예요. 사내의 일생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그의 사랑하는 여성이라고 한 그 대사를 쓴 셰익스피어의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남학생에게 묻죠. 이 문장, 사내의 일생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랑이라고, 사랑하는 여성이라고 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고 이제 제가 정말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 글 끝나고 나서 정말 토론의 대상으로 삼아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학생들이 뭐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실에 꼭 남학생만 있는 거 아니니까 반드시 또 여학생들도 편안히 잊지 마시고요. 여성의 일생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그의 사랑하는 남성이라,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남학생, 여학생 정말 재미있게 토론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많은 수의 여학생, 남학생들이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아니에요, 정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한 여성과의 사랑을 천국의 사랑으로 높이느냐, 지옥의 사랑으로 떨어뜨리느냐 하는 것은 뭐냐? 너 탓이다가 아니라 순전히 나 자신의 위인은 내 자신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가, 내 사람 됨됨이가 어떤가, 심성, 내 마음가짐이 어떤가, 소양, 내가 정말 그녀를 혹은 그 이를, 남성을, 여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갈고 닦아 왔는가, 나의 기본적인 소양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가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이제 그냥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잡아먹으려고 아주 야수의 발톱을 속으로 가만히 숨기고 이제 앞에 나갔어요. 그랬는데 상대방이 뭐 여성이었든 남성이든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맑고 투명해서 감히 나의 이 야수의 발톱, 손톱을 내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감동돼서 내가 돌아왔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설의 문장에서 주인공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망그러들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이항아 선생님의 작품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의 이 말에 잊을 수 없지만은 이 말의 속뜻을 이제 좀 한번 곱씹어 보자. 그랬을 때 누구 때문에 내가 망했고 누구 때문에 내가 흥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인격, 아까 거기 위인, 심성, 소양, 그래서 내가 먼저 깨끗하고 아름답고 열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러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잘 북돋을 수 있고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간됨, 인격됨, 그런 심성을 갖추는, 준비하는 데에 온 정열을, 열정을 다 바쳐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이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어 보는데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이 대학생 시기라는 겁니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가 싶은데 다시 여기까지, 첫째는 건강 생각하고, 둘째는 좋은 책, 운명적인 책을 찾아서 읽는 거, 세 번째는 좋은 친구 하나, 좋은 연인 하나, 네 번째까지 잘 기억을 하셨죠. 그리고 꼭 필요한 항목이고요. 이제 다섯째로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선생님 글 쓰는 방법이 다섯째 이렇게 쓰지 않고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끝으로는 무엇에 대해서 썼는가? 내가 만일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나는 어디까지든지, 대학생은 젊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젊음을 자각하고 어디까지든지 젊음을 구가하고 어디까지든지 젊음을 향락하겠다. 그러니까 젊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젊음을 구가한다는 거는 막 나는 젊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소리쳐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젊음을 향락하겠다. 이게 무슨 퇴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젊은 시절을 가장 만끽하고 즐기고 느끼겠다. 그러면서 20대 대학생, 청춘은 인생의 왕자, 인생의 공주, 인생의 최절정인 시기이다. 그래서 아름답고 참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즐기고 누릴 능력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젊음을 불사르고 젊음을 아주 만끽을 해야만 하는 권리가 있다라고까지. 그래서 젊음은 말하자면 마법의 지팡이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다. 젊기 때문에 실패 다시 일어나 또 한 번 일어나 하다 보면은 정말 그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정말 CEO도 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 마법의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젊은 시절이다. 젊음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고 노래가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화려하고 정말 빛이 있다는 것도 찬란하고 뭐 옷을 잘 입어서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젊다는 그 자체가 힘이다. 저는 정말 이제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뭐 슬프다 뭐 기쁘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젊었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그걸 자각하고 정말 젊은이답지 않게 노는지 안 노는지 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 너무 말은 쉽죠. 일할 때 일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논다. 놀 때는 정말 미친 듯이 쉴 때는 바보같이 정말 아주 그냥 온 것을 다 불사르듯이 정말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어떤 사회 무슨 알바 자세로 돌아올 때는 딱 또 그 일에 그냥 올인해서 하시고 이런 거 정말 자세 참 보기 좋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순수한 정말 그런 열정적인 이 시기가 기냐 길지 못하다. 이 모든 것을 마법의 지팡이를 갖춘 전지한 전능한 다 할 수 있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쉬간다. 내가 만일 다시 20대의 대학생이 된다면 나는 순간순간 매순간 내가 젊다는 것을 자각하고 찬미하고 찬미는 아주 막 노래 부르고 향락 이거는 즐기는 거 내일을 위해서 퇴폐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시컷 놀고 이제 내일은 다시 딱 자세를 갖추어서 또 그 역할에 또 충실한 이런 것을 그러니까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이 시기가 짧고 얼른 지나가니까 요때를 잘 살려서 그래서 다시 내가 20대 20 청춘의 대학생이 된다면 나는 역시 프랑스의 유명한 보들레르라는 시인이 취하여라 노래로 술로 또는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으로라고 한 그 보들레르라는 이 프랑스 시인의 그러니까 이제 외국 문학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 섹스피어도 나오고 또 보들레르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보들레르의 시 한 문장이 20대 청춘에게 정말 취하여라 노래로 술로 또는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이 정말 독서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다 총체적으로 이런 것을 여기다가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런 말을 이런 시를 썼을 때에 그 내면에 품고 있는 정열, 열정. 그래서 우리 제자들 20대 혹은 내가 그 전에 어떤 시절을 생각하면 나는 절대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새빨갛게 새까맣게 숯검정이처럼 다 태워버릴 정도로 나는 불사르듯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20대 대학생 시절을 잘 열정적으로 불사르듯이 새빨갛게 정말 그렇게 살으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면서 이 수필 5가지 나타나는 항목 아까 건강, 독서, 친구, 사랑 그 다음에 이 젊음 이것 중에서 내가 가장 공감되는 거 하나 선택하시고 또 내가 이 5가지 외에 하나를 더 보탠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보태겠는지 더하겠는지를 생각해서 이제 이번 12주차 이
과제, 토론문을 이 클래스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2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